네, 그럼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열거역까지 한번 소개시켜드렸고, 네, 앞에 보세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하고, 넘어갑시다. 연습 문제를 위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이름은 verify, 오, verify, 오.155,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네, 이거는 이제 연습 문제. 하고요. 하고요. 그리고 배열을 이용해가지고 최대값 구하기인데요. 이들하고 함수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파블레이 보이즈 이그잼 0? 0? 이그잼 0 나왔다. 0, 1로 할게요. 0, 1로 하고 이게 연습 문제 구조 하시고 주어진 배열에서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걸 한번 해봅시다. 주어진 배열은 배열을 한번 주어볼까요? 배열을 한번 줘볼까요? 배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열은 인트 배열이고요. 그게 세갈로에 A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15382 15382 요거에 대한 최대값 구하기입니다. 최대값 구하기. 네, 여기 이제 1번 주어진 배열에서 최대값 구하시는 거. 하나만 더 드리죠. 2번 이거는 최대값 출력하시면 됩니다. 출력. 위에서 최대값 먼저 8이죠? 8. 네, 이번에는 합값 평균인데요. 합과 평균 조합인데 1차원 배열이면 그나마 할만한데 이제 2차원 배열이라서 좀 생각을 해서 2차원 배열에서 합값 평균 조합 2차원 배열에서 모든 원소의 합값 평균 구하기. 그래서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차 배열, 이렇게 되어 있는 배열이죠. 그래서 길에 길어서 보낼게요. 그리고 함수는 만들어드리죠. 파블레이 보이드 이그젠 0에 두 문제 풀고 두 문제 풀이하고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2차원 배열이 각각 원소들 다 꺼시고 내가지고 다 더하고요. 평균 개수로 나누면 되겠죠. 1차원에서 2차원 똑같죠. 그래서 여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verify 05에다가 적어봅니다. 그래서 결과를 알려드리죠. 결과가 결과가 이렇게 되겠네요.
5이 된 경우 네, 결과가 여기 있는데 결과가 요거 위에 거는 8이고 밑에 거는 88이 대 AVG는 값이 881, 881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군요. 네, 10개로 나누니까 88이죠. 네. 그래서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결과까지 넣는 거. 그래서 뽑으시면. 네. 들어가 질문 주시고 다른 뜻이면 알려주시고. 구글링 이용하셔도 돼요. 최대값과 아니면 자바 최대값과 이런 샘플 소스가 인터넷에 나오면 이거는 위에 거, 위에 거 일단 밀어 넣어놓고 시작하시면 되죠. 어레이가 넣어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세례값
크면 다음 인덱스 번호로 증가를 시키면서 시키면서 크면 다음 인덱스 번호를 증가시키면서 배열의 끝까지 탐색합니다. 배열의 끝까지 탐색 이렇게 하시면 결국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맥스 안에 남아있는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 하니까 어렵죠? 항상 그림을 그릴게요. 말로 하니까 좀 어렵죠.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 코딩을 접근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맥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맥스 최초 0을 하나 맥스에 집어넣어 놓고요. 지금 배열의 값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1 다른 값으로 해볼게요. 1, 4, 2, 5, 7번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고 말로 했는데 반복문을 계속 돌리는데요. 반복문 실행해서 얘 조사하고 계속 수차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조사? 요 맥스 값이 이 첫 번째 요거 배열의 값이죠? 배열값 제로부터 비교를 해서 맥스 값과 배열값 제로를 비교해서 배열값이 크잖아요. 첫 번째 1 0보다 1이 크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맥스에다가 배열의 값을 집어넣습니다. 배열값 0번지 집어넣죠. 그러면 현재 맥스에는 제일 최초에는 맥스에는 0이 들어가 있었는데 배열 값을 집어넣으니까 맥스에 지금 현재 1이 들어갔죠? 그죠? 비교해서 배열 값이 크니까 맥스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반복문 돌았어요. 두 번째. 현재 지금 맥스의 값이 현재 1이죠? 1 집어넣어놨죠? 1. 그래서 맥스의 값하고 두 번째 얘하고 비교를 합니다. 배열의 값. 1번 뒤하고 비교했는데 얘가 크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술. 얘가 크면 맥스의 값에다가 1 대신에 얘가 크니까 큰 값을 요 변수에다 또 집어넣습니다. 또 집어넣으면 얘가 지금 현재 4죠? 4니까 맥스의 값이 4가 들어갈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셨네? 두 번째. 그러면 맥스가 4가 됐죠? 세 번째. 지금 현재 맥스가 4가 된 상태입니다. 4가 된 상태. 세 번째. 얘를 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값이 인덱스 번호가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현재 2잖아요. 2. 얘가 2죠. 얘가 맥스는 4. 얘는 2. 얘가 더 크잖아요. 얘가 더 크면 이렇게 안 집어넣고요. 안 집어넣고 그냥 다음 번호로 스킵이죠. 다음 번호로 증가시키죠. 다음 번호로 이동. 다음 번호로 그냥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똑같이 맥스의 값이 얘보다 크면은 다음 번호로 그냥 이동시키면 맥스의 값이 그냥 4로 그냥 내려오잖아요. 이보다 크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도 비교하는 거 57 비교하면 얘가 또 배열값 3이죠. 3이 얘가 5죠. 4보다 5가 작으니까 맥스를 다시 또 바꿔치기 하면 5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다섯 번째 조사를 하면 5와 7 조사하면 또 역시 맥스의 값을 비교해서 맥스가 5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배열의 값이 7이니까 7이 더 크죠?
그럼 맥스의 값이 최종적으로 7이 되죠. 그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배열의 값 다 돌았죠? 다 돌았습니다. 이제 비교할 게 없습니다. 없고 맥스의 값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값이 지금 7이 상태죠?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순차적으로 반복문 돌면서 비교를 하시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최대값. 네, 최대값. 이렇게 하는 게 네,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알고리즘으로 버블 탐색이라고. 버블 탐색. 정렬할 때도 많이 쓰죠. 정렬할 때. 이거 이제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에 버블 탐색, 버블 정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비교해서 큰 값을 밀어놓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있는 게 해죠. 하나씩 다 비교하죠. 버블 탐색, 버블 정렬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요거를 이용하시면 최대값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씩 이게 반복문 돌면서 계속 비교하시다가 작으면 무시하고 넘어가고요. 크면 큰 값을 맥스 이 변수에다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최종적으로 큰 값이죠. 이게 최대값입니다. 네, 그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만들어져 있으면 좋은데 한번 또 배열을 넣어가지고 배열을 넣어서 최대값을 내주는 함수가 없어가지고요. 어쨌든 짜고 있습니다. 이 말로 적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말로 적은.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반복문 돌려볼게요. 최대값 찾기. 최대값 찾기 반복문 인용. 그래서 꼬리 하고요. 네, 어린이의 랭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어린이 점 랭스 돌리면 되고. 비교를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맥스의 값이 맥스의 값이 0입니다. 최초 0인데 0을 넣어놨죠. 0하고 요 하나씩 다 순차적으로 반복문 돌면서 하나씩 이 값 비교해서 얘가 크면 맥스에다가 집어넣고 아니면 무시하고 넘어가고. 요거 해볼게요. 맥스의 값이 얘랑 얘 첫 번째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어레이의 첫 번째 애가 1이고 맥스가 0이니까 당연히 1이 크죠. 1이 크니까 맥스에다가 어레이에 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맥스의 값이 0에서 1로 변경이 되는 거죠. 변경 됩니다. 그죠? 첫 번째 건지. 그런데 이걸 반복문이잖아요. 여기까지 반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0을 넣으면 하드 코딩이 되는 거고. 그죠? 0 대신에 i의 0번부터 시작해서 i가 마지막 크기인 4번까지 이제 4번까지 증가를 하니까 이 i 변수를 배열에 인덱스 번호로 넣어주시면 맥스 값이 어레이 값이 맥스보다 값이 크면 계속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아까처럼 환수하듯이 보여드리죠. 넣고 얘보다 맥스의 값이 어레이보다 커지면 아무것도 안 하겠죠? if문에만 동작하니까. 그죠? if문에만 동작하니까 맥스가 어레이 값보다 배열의 값보다 크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계속 반복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나오는 게 그죠? 최종 맥스의 값은 최대값이 됩니다. 배열의 최대값.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맥스의 값은 배열의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맥스 여기 찍어주시면 최대값이 방법은 다 넣어서 이렇게 최대값을 구하면 되죠. 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될 것 같은데 이거 보내드릴게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바 쪽에서는 자바스크립트는 좀 편한 함수가 있었는데 얘는 좀 편한 함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짧게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1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좀 맞고요. 연습 문제죠? 네, 수도 문제가 되고 verify 공부가요. 거기서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객체 만들고 그다음 객체 변수를 이용해서 소문자 객체 변수를 이용해서 점 누르시면 example 이게 최대값 곱하기가 되겠죠. 실행하면 8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 잘 나왔습니다.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내드리고요. 네, 이거 보내드리고 똑같이 넣을게요. 넣고 이번 문제 좀 풀어보죠. 최대값 구하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하나씩 찾아서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요즘 근데 이제 자바 함수들이나 이런 데서 거의 웬만한 함수들을 미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구현을 해야 되죠.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긴 한데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 문제 최소값도 찾을 수 있겠죠? 최소값은 반대로 하면 되겠죠. 최소값도 배열에서 최소값 찾기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요. 2차원 배열에서 모든 것의 합과 평균 구하기. 2차원 배열을 모두 뒤져가지고 전부 다 더해주는 거죠. 다 더하면 됩니다.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다 나눈 것에서 평균은 이제 개수로 나누면 되죠.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볼게요. 2차원 배열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되어 어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괄호가 두 개 있는 게 2차원 배열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배열이 여기서 첫 번째 원소가 바깥쪽에 있는 배열 입장에서 첫 번째 원소가 0번지죠. 첫 번째 원소가 배열로 또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배열 안에 배열이다. 그래서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은 이렇게 값이 똑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int 하시고 썸 있죠? 썸 0 이렇게 하고요. 일단 뭐 합계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평균 더블이죠? 더블. 그래서 평균을 저장할 변수도 만들죠. 더블은 0.0으로 하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랑 더 틀리죠. 그래서 실수는 0.0으로 하시고 더블이 실수. 그래서 평균은 나누기가 들어가니까 평균을 저장할 변수가 되겠습니다. 응용 상태에서 한번 구해보는 것도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이니까 2차원 중괄호 2차원 배열 중괄호 바로 그래서 요거 안에 요거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2차원 배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중 포물을 쓰셔야 되는 이중 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 중괄호가 두 개죠. 중괄호가 두 개니까 당연히 이중 포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포문 두 개를 쓰시면 됐죠? 그래서 한번 코드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계를 저장한 변수가 있고, 그 다음 평균을 저장한 변수가 있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시려면 요 원소들의 총 개수를 구해야지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잖아요. 평균은 예, 합계 나누기 개수를 합치해야지 평균이니까 예,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합시다. int count라고 해서 0, 이거는 예, 개수 2차 원배열의 총 개수를 저장할 변수. 그렇게 하면 이제 개수가 있으면 예, 썸 나누기 카운트 하면 에버리지가 나오죠. 그래서 개수까지 됐네요. 다 준비됐네요. 이제 반복문만 돌리면 되겠습니다. 미리 저장할 애들을 다 준비해놓고 이제 돌려봅시다. 됐네요. 그리고 포리 하시고 네. 첫 번째는 2차원 배열 어레이죠. 어레이에 2차원 배열을 저번에 앞에서 바깥쪽 포문은 어레이의 렌스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안에다가 포문을 꽂아야 되죠. 포리 하시고 여기서 안쪽에 있는 포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대괄호 하시고 대괄호 해서 i를 넣고 요 상태에서 점 랭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원 배열은 바깥쪽에는 그냥 랭스 하시면 되는데 안쪽에는 대괄호에 i 요거 쓰고 랭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얘기를 드린 게 2차원 배열은 이렇게 되는 거죠. 2차원 배열. 예를 들면 2차원 배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괄호 안에는 첫 번째 얘가 첫 번째죠. 첫 번째 원소 얘가 두 번째 원소입니다. 배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2차원 배열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원소가 또 배열이죠. 또 배열. 그래서 또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안에 배열, 이게 2차원 배열이고, 그래서 첫 번째 원소만 이렇게 따졌을 때 하나, 둘, 셋, 넷, 점점점 해서 n개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소만 따졌을 때 요거의 총 개수는 얘가 변수명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변수명의 점 랭스 하면 총 길이를 알 수가 있죠. 변수명의 랭스 하면 하나, 둘, 셋, 넷 총 길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총 길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안에 또 있죠. 요 안에 배열 안에 배열이 또 있으니까 요 첫 번째 원소도 여기 배열인 거죠. 배열이니까 요 안에 있는 요 안에 쌍꺼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 안에 있는 요 바깥쪽 배열이 아니고 안쪽 배열의 총 개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원소가 이렇게 표시되죠. 첫 번째 원소가 변수명의 대괄호의 0번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원소가 여기 뭐죠? 여기에 변수명의 대괄호 0번이죠. 0번. 그죠? 0번입니다. 그래서 0번이니까 이 0번이 지금 현재 배열로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얘가 얘입니다. 그래서 얘가 얘죠. 그러니까 이 배열의 개수를 알려면 랭스를 부르시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변수명의 첫 번째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이게 배열이니까 점 랭스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변수명의 대괄호 0번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원소입니다. 얘가 첫 번째 원소. 첫 번째 원소가 얘죠.
얘가 그냥 배열이 아니면 이 랭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한 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얘가 또 뒤져보니까 또 배열이에요. 안에 또 배열이. 그러면 또 배열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또 배열의 개수는 점 랭스 하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변수명의 대괄호 해서 인덱스 번호 넣고 점 랭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배열의 개수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0은 하드 코딩 돼 있죠? 하드 코딩 돼 있으니까 변수명으로 바꾸면 어레이의 i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앞쪽에 있는 두 번째 배열 같은 경우에는 대괄호에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써주셔야 된다. 2차원 배열 말씀드렸죠? 알겠네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죠? 각각의 2차원 배열을 각 원소를 다 더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부 다 더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썸은 2차원 배열 각 원소를 다 더해라. 95 더하기 86 더하기 점점점 해서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이 88인가요? 요 값이 뭐냐? 요겁니다. 요거 구합니다. 요거 다 더하는 96, 86 요거 다 더하는 겁니다. 다 더하는 거. 요게 썸입니다. 그죠? 2차원 배열 다 더하는 거. 이것이 다 더하는 겁니다. 문제가 그거 다 더하는 거. 그래서 다 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누적합 계속 하시면 누적합 썸은 썸 플러스 i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배열의 원소를 더해야 되니까 배열은 이때까지는 배열을 다 더할 때 1차원 배열만 했잖아요. 대괄호 하나만 썼잖아요. 하나만 써서 이게 누적합이었는데 이게 누적합 형태였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 대괄호 두 개짜리니까 대괄호를 두 번 쓰셔야 되고 배열의 값을 구하시려면 얘가 뭐죠? 얘가 95가 뭐죠? 95가 얘입니다. 지금 현재 어레이인데 어레이의 대괄호 0번에 대괄호 0번 이렇게 되는 거죠? 대괄호 0번이 지금 현재 요거예요. 95에 86입니다. 대괄호 0번이 지금 현재 변수 어레이의 대괄호 0번이 얘입니다. 얘 95에 86입니다. 그러면 95는 뭐죠? 95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레이의 대괄호 0번의 첫 번째 0번 요게 95가 됩니다. 95. 그 다음에 86은 뭐죠? 어레이의 0번의 1번 요게 86이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레이 0번이 얘입니다. 어레이 0번 첫 번째 배열이 95에 86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어레이 0번을 뒤져보니까 얘가 또 배열이니까 대괄호를 하나 더 쓴 거죠. 그러면 얘가 얘니까 95는 얘 그대로 내려오고요.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또 배열이죠. 배열은 또 인덱스 번호가 있죠. 그래서 대괄호를 하나 더 씁니다. 그래서 0번은 95가 되고 1번은 86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차원 배열을 모두 다 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괄호 두 번을 써서 i 변수 있죠. 0부터 시작해서 z까지 전부 다 돌리면 됩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ij, j 이렇게 다 돌리면 i, j, 0 이렇게 다 돌려서 다 이렇게 모든 2차원 배열의 원소를 다 꺼집어내서 다 더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각각 95, 86, 그죠? 요거는 뭐죠? 요거는 세 번째로 ARR, AY에 이제 첫 번째 했으니까 요거는 첫 번째 배열 입장에서는 인덱스 번호가 1번이잖아요. 1번. 그죠? 얘가 뭐죠? 얘가 얘입니다. 얘가 얘죠. 얘입니다. 얘면 그러면 83은 뭔가요? 83은 AR, AY의 1번에 첫 번째 얘가 83이 되고 84 출곡사에서 1번이 92가 되고요. 2번이 96이 되는 거죠. 여기 2차원 배열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되니까 이거를 전부 다 더하려면 대괄호 두 번 써서 ij 변수를 넣어가지고 0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돌리면 돼요. 다 돌리면 다 더해지죠. 그래서 현재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i 첫 번째 문제까지 다 돌려서 다 더하면 최종적으로 이중 루프를 다 끝내고 이중 반복 이중 반복문이 종료되면 썸 값에 썸 변수에 총합이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총합이 들어가 있으니까 총합을 찍으면 되겠네요. 이제 찍어봅시다. 썸은 더하기 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어떻게 되죠? 평균은 썸 나누기 뭐죠? 개수는 뭐로 알 수가 있죠? 어레이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레이로 알 수가 있는데 이중루프라서 좀 애매하네. 그래서 얘를 위해서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놨죠. 2차원별의 총 개수를 저장할 변수. 그래서 이 폼은 이중루프 안에다가 카운트 변수를 하나 넣어서 카운트를 해주면 되죠.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개수가 총 개수. 반복문이 계속 호출될 때마다 카운트가 실행이 되면서 총 개수가 카운트에 쏙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카운트의 개수가 나누시면 얘가 평균이죠. 됐네요. 그러면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에브리지는 더하기 에브리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더블 나눠야 되니까요. 더블로 하시고 썸에 나누기 카운트 하면 이게 에브리지가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변수를 에브리지는 이렇게 해놓고 에브리지를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얘가 평균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죠. X가 다 되는데요. 2차원 배열은 좀 복잡하죠. 그래도 당연히 프로젝트 할 때는 잘 안 나온다는 거. 이해를 이런 식으로만 이해만 하고 객체 배열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인데 배열 안에 객체가 들어간 형태. 그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함수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총합이 어떻게 되는지. 줄복사해서 수업하고요. 2번 저장하고 실행. 네, 잘 나오네요. 881. 여기서 개수가 10개거든요. 10으로 나누니까 88.1이죠. 평균이. 총 개수가 10개죠. 세 보면 되죠. 총 개수가 몇 개죠?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니까 평균은 합계해서 나누기 10 하면 되죠. 그래서 88.1이 나옵니다.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분리페이지 6차원 배열 다음 시간에 열거형 문제 한 문제 드리고 클래스로 넘어갑시다. 요약하고 다음 시간에